한심하다. 내가 저런 애를 낳았다니. 입술은 그렇게 냉정했는데요. 손은 핸들을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눈가가 뜨겁지?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무모하게 빛나는 순간 가슴이 저리게 쿡 찌르지? 저런 성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곁에 사람들까지 다치게 만든다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말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엑셀을 밟으면서도 백미러 속에서 작아져가는 은호의 뒷모습을 떼지 못했고 차 유리 안쪽으로만 들릴 만큼 낮게 혼잣말이 이어졌습니다. 무너지는 건 나일지도 몰라. 그 장면을 길 건너에서 본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성재였습니다. 은호의 손목이 차 범퍼에 스치듯 긁히는 찰나 성재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발이 저절로 한 걸음 나가졌는데요. 사람들 틈이 너무 빽빽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방에 돌아와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 화면만 켰다 껐다 반복했죠. 어제 다친 곳 괜찮아요? 는 너무 직접적이라 지웠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는 용건이 없어 보여서 또 지웠고요. 결국 엉뚱하게도 이렇게 썼습니다. 은호 후배 손 좀. 눌러버린 전송 버튼을 보고 성재가 베개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뭔 손 좀이냐? 그런데 다음 순간 다시 일어나 두 번째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으면 잠깐만 볼래요? 말이 좀 이상했지만 마음은 정확했거든요. 보고 싶다는 뜻. 다친 손목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어제의 무모함이 단발성 용기였는지 오래된 성정인지 그 경계도 조금은 알고 싶다는 뜻. 다음날 카페 앞에서 은호는 먼저 나와 서성했습니다. 손목에는 작은 밴드를 붙여뒀는데요. 사실 벌써 덜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떼기가 싫더라고요. 멀리서 성재가 걸어오는 걸 보자 심장이 두 박자 빨라졌습니다. 어제 그랬다고 해서 괜히 멋있는 척하려고 부른 건 아니죠? 농담처럼 툭 던졌는데 웃음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성재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호 후배 손 좀. 아, 문자 그대로 손목을 보려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재의 손가락이 은호의 손바닥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미세하게 흐르는 체온 같은 게 전해졌는데요. 어제의 아드레날린과 전혀 다른 종류의 떨림이 짧은 전류처럼 스쳤습니다. 손을 놓아야 하는 타이밍이 어색하게 길어졌고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던 지혁이 두 사람을 봤는데요. 눈빛이 먼저 굳었습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성재가 먼저 들어갔네. 머릿속에서 마디마디 끊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지혁은 표정을 가다듬고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잠은 좀 자고. 너 요즘 눈밑이 계속 어둡더라고. 겉으론 평소처럼 챙겼는데요. 가슴 한가운데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둔탁하게 박혀 있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온 성재는 현관에서 바로 고성이와 마주쳤습니다. 서랍 앞에 서 있던 고성이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단정했는데요.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호를 가만히 두세요. 고성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두라니? 내가 뭘 안다고. 성재는 한 걸음 다가섰죠. 어머니가 가진 자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 앞에 들이대는 순간 어머니는 저를 잃게 됩니다. 저를 잃게 됩니다라는 말에 고성이의 눈동자가 한번 출렁였는데요. 곧바로 정색했습니다. 난 은호 씨와 너와의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건 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이 말에 성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저희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특히나 사랑과 결혼에 관해서는 그렇게 상의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며 자리를 떠나며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고성이에게 보입니다. 그게 성재의 답이었고 더 이상의 간섭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수빈은 책상 앞에서 새 영상 기획 노트를 펴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성재가 나와준 첫 영상은 터졌지만 두 번째는 조회수 300에 멈춰 있었거든요. 성재에게 재출연을 부탁했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넌 아직 어리다는 말과 함께 깔끔하게 거절당한 것도 사실 마음에 남았고요. 그래, 그게 맞지. 내 힘으로 해내야지. 수빈은 카메라를 만지며 다짐하며 현재의 상황을 꼭 본인이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채널에 더욱더 공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감성파리가 아닌 내 자신의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밤 10시가 다 되어 영나 작업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주변을 좀 더 살피라는 고성이의 전달도 있었고 영나의 작업이 늦어지면서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낮에 수빈과 골목에서 만나 조잘거리던 걸 영나가 멀리서 보았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영나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맛보는 종류의 감정에 당황했거든요. 그렇다고 장면을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아니라서 괜히 붓끝만 세게 눌러 캔버스를 긁었습니다. 나 지금 질투하나? 누군가를 좋아하면 제일 먼저 이상해지는 게 자존심이라는데 영나가 정확히 그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작업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지환이 자연스럽게 말했죠. 오늘은 오빠가 끝까지 모실게요. 영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라는 단어 하나가 두 사람의 거리 전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영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낮에 같이 있던 분 혹시? 지환이 바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봤어? 내 동생 수빈이. 영나는 그 자리에서 살짝 웃더니 이내 귀끝까지 빨개졌습니다. 아, 네. 둘 사이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고 그 웃음이 또 둘을 묘하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수빈은 편집을 마치고 로컬 카페로 이동하는데 우연히 문 앞에서 지환을 마주쳤고 인사하다가 옆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죠. 영나였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지환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 소개할게. 내 동생 수빈. 그리고 이쪽은 성재영 동생 영나. 수빈은 활짝 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나는 어제의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면서도 어제 느꼈던 감정을 스스로 놀랐습니다. 나 질투했었네. 얼굴로 올라오는 열기를 숨기려다 보니
목소리가 괜히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 사이에 신중한 예의가 지나갔고 그 예의가 곧 호감으로 변했습니다. 수빈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서 지환에게 귓속말처럼 말했죠. 야, 저 여자 이쁘다. 지환은 넌지시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까진 선생님이었는데 어제부턴 오빠래. 그것도 AI한테 물어봐서 정한 거야. 수빈이 순간 동공지진을 일으켰고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이 해빙을 부른다는 걸 그날 처음 정확히 체감했죠. 저녁 고성이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성재. 사진 한쪽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는데 그것부터 반듯하게 펴는 버릇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 가정만큼은 지켜야 해. 지켜야만 해.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어제 낮에 본 장면과 어젯밤 성재의 얼굴이 자꾸만 겹쳤습니다. 성재의 단호한 대답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감옥을 만들고 있었나? 작은 소리가 입 밖으로 저절로 흘렀고 고성이는 서랍 열쇠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세요. 아이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볼게요. 누구에게였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명령에 길들여진 쪽은 바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네, 간단한 답이었는데 고성이는 거기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통제의 기분이 아니라 멈춤의 숨 같은 거요. 그 시간 이상철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죠. 여보, 왜 자꾸 밖에 서 있어? 밖에 공기가 좋잖아. 둘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소리를 집벽이 먼저 알아듣는 밤이 있거든요. 김다정이 아주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혁이가 혹여 다치면 어떡하지? 이상철은 짧게 답했죠. 다치지 않게 우리가 견뎌줘야지. 대신 길은 스스로 걷게 두고. 그래서 오래 산 부부의 말이 짧은가 봅니다.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로의 등어리로 전해지니까요. 다음날 아침 수빈이 올린 영상의 낯선 계정 하나가 길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될 거예요. 혼자 가는 길에 우리가 있어요. 수빈은 스크린샷을 찍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힘이 나는구나. 그 순간 수빈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재였습니다. 오빠 친구로만 보던 사람이 어느새 카메라 안에서 제일 잘 나오는 모델이 되어 있었고 그 모델의 일장적인 말투가 수빈의 헤드라인 감각을 깨웠거든요. 이 기세로 또 부탁해? 아니야. 나도 혼자 서야 해. 수빈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잠깐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후 영란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의 온도 때문에 작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쉬는 시간을 냈죠. 지환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지환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바로 답했고요. 식당이 아니라 동네 산책로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걷다 보니 영나가 스스로 놀랄 만큼 따뜻한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오빠, 어제 저는 좀 유치했죠. 지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나 유치해져. 그게 귀여운 거고. 영나는 그 말에 웃다가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진짜로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다시는 선생님, 기사님 이딴 거로 부르지 말고 알았지.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는 게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떠들썩한 날이 있거든요. 한편 고성이는 오후 회의 도중에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비서가 진 실무 보고를 마치자 고성이는 짧게 말했죠. 사람 건드는 업무 오늘부터 내 책상으로 올려. 누군가를 걸을 땐 이유가 분명해야 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건 훈계처럼 들렸지만 사실 스스로에게 하는 경고였는데요. 기준이 사람을 지워버리면 남는 건 숫자와 권한뿐이라서요. 회의를 마치고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고성이는 가만히 손을 펼쳤습니다. 아이 손을 잡던 감각이 문득 되살아났거든요. 오래전 작고 따뜻했던 손. 기억이 선명해지는 날에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등을 더 고추 세우는 것도 그날따라 힘들더라고요. 저녁 무렵 지혁과 성재, 은호가 같은 공간에 섰습니다. 봉사 일정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그 얘기가 목적은 아니었죠. 서로의 경계는 지키자. 지혁이 먼저 말했고 성재가 이어받았습니다. 대신 마음은 숨기지 말자. 은호는 긴장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도망치지 않을 거고 더 정직하고 싶어요. 그 말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박혔습니다. 도망가지 않는다. 은호의 입에서 나온 그 표현이 말도 안 되게 기뻤고 동시에 미치도록 아팠습니다. 인간이란 참 모순적인 동물이라 같은 말에 반대로 흔들리거든요. 그 시각 수빈은 우연히 들른 영나의 작업실 근처에서 지환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하고 달려가 인사를 하는데 유리창 안쪽에서 영나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슬쩍 시선을 피했죠. 이번에는 오해가 아니라 미소였습니다. 어제의 질투가 오늘의 이해로 바뀌는데 하루면 충분하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서자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수빈의 밝음, 지환의 단단함, 영나의 담담함. 서로 다른 결이 부딪히지 않고 결대로 어우러졌습니다. 수빈이 말했다가 바로 수선을 떨며 손을 내저었죠. 저 오늘은 말 줄일게요. 분위기 망치면 안 되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구보다 사람 분위기를 띄운 건 수빈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고르게 호흡을 찾을 즈음 마지막 파문이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은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어제 도와줘서 고마웠다는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길게 건네고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일하던 집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 같다고. 그 집 아주 단단한 집안이었거든요. 은우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단단한 집안 이 단어가 어딘가 가슴 밑바닥을 건드렸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 조각들이 소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서류에서 누락된 칸들 오래된 빈칸이 오늘에서야 형태를 갖추려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재는 잠들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고성이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이 없으니 서로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숨은 들렸습니다. 말이 먼저 가면 싸움이 되고 숨이 먼저 가면 이해가 되는 밤이 있거든요. 성재가 먼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둘 다 지키고 싶어요. 집안도 사람도. 고성이는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잡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성재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이 될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응답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허락이 아니라면 최소한 기다림, 기다림이라면 충분히 싸울 가치가 있거든요. 영란은 오전에 작업실로 들어오자마자 첫 문장부터 적었습니다. 캔버스 뒤쪽에만 쓰는 자기만의 비밀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면 세상이 좀 더 부드러워진다. 부끄러워서 곧장 덧칠했지만 덧칠한 글씨는 더 오래 남습니다. 지화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비슷한 감정의 메모를 자기 폰 메모장에 남겼습니다. 운전석 너머로 건네는 밥 먹었어요? 보다 더 좋은 안부가 있다. 오빠라는 호칭.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은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고 속도에 맞춰서 걷고 이름 대신 호칭 하나 바꾸는 일. 별것 아닌 일이 기적처럼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 수빈은 세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제목부터 평범했습니다. 혼자 시작하는 법. 두 번째, 화려한 썸네일 대신 손글씨를 찍어 올렸고 자막도 덜어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늘진 않았지만 길게 달리는 댓글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당신 얘기가 진짜 들렸어요. 수빈은 화면을 닫고 천장을 봤습니다. 오빠를 남자로 생각하는 마음 인정하기 싫지만 맞아요.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치 카메라가 듣고 있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감정이란 건 혼자 인정해야 비로소 조용해지거든요. 고성이는 서랍 열쇠를 손끝으로 굴리다가 아주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빈 파일 하나와 오래전 봉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파일은 빈칸으로 가득했고 봉투엔 이름 없는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여자와 그 앞에서 서툰 포즈를 취하는 누군가. 고성이는 사진을 반으로 접었다 펴면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웠지. 그 말 뒤에 조용히 붙은 문장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밤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결심이 잠을 밀어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리기로 했고 누군가는 걸기로 했고 누군가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도 묘하게 하나의 길로 모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견고해지던 구조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유연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오늘 처음 숨을 쉬기 시작했거든요. 내일이면 조금 더 숨이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모레쯤이면 누군가가 드디어 본인의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겠죠. 누군가는 체면 대신 마음을, 누군가는 집안 대신 사람을, 누군가는 과거 대신 오늘을 택하겠죠. 선택은 늘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이 사람을 자라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일의 말 한마디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는지, 누가 먼저 눈을 맞추는지,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지 그 순서가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뀌는 순간 관계의 모양도 함께 바뀔 겁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요. 흔들려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쪽으로요. 결국 사람은 남으니까요. 오늘도 내일도.